비트코인 16만 달러 돌파. 트럼프가 시장에 힘을 실었지만 여전히 불교적인 태도. 시가총액은 텐센트를 초과하고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순위 차지. 솔라나는 뒤로 밀리기만 하는가? 파트너에서 나무로 변했는가? 자우창펑과 일론 머스크의 팔로우 언팔로우 사건 속사정. 다시 스테이킹에는 위험이 따르니 핫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자. 미국의 비트코인 매입 열풍, 일본이 이어갈 수 있을까? 에어드랍 이후 뚱뚱한 펭귄이 NPT 시장에서 계속 웃을 수 있을까? 암호화폐로 다시 세상을 측정하고 24시간 부의 비밀번호를 파악하며 함께 천천히 부유해집시다. 12월 16일 월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재능, 자본, 꿈의 비약을 슬로건으로 하는 MFT가 후원하는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16만 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24시간 상승률은 3.46%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가 11월 5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비트코인은 7주 연속 상승을 기록하며 2021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122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감정은 뚜렷하게 강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CX와 DX의 자금 비용률은 0.20분의 1% 미만으로 예를 들어 바이낸스는 0.20분의 1%, OKX는 0.20분의 67%, 바이빗은 0.20분의 1%입니다. 자금 비용률이 0.01% 이상일 경우 시장이 일반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는 의미인데 현재는 분명한 강세 감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데어리움은 비트코인의 뒤를 따라 오늘 아침 4,000달러를 돌파하며 24시간 상승률 2.79%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은 다시 글로벌 자산 순위 27위로 올라섰으며 텐센트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제쳤습니다. 이는 시장이 이더리움에 대한 강한 수요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는 지난주 8억 5,480만 달러를 순유입했으며 블랙록 ETHA는 5억 203만 달러를 독점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테이킹 자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이더리움의 유동성 재스테이킹 TVL은 올해 초 2억 8,400만 달러에서 현재 6,000% 급증해 1억 6,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솔라나는 소규모 목표에 머물고 있으며 TVL은 5,553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는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베는 강력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더리움 체인상의 대출 프로토콜로서 최근 대출 활동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순유입은 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아베의 TVL은 이전 시장의 최고치를 초과하여 3억 80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AAV 토큰은 12일 380달러를 돌파하여 388.52달러에 도달했으며 이 프로토콜의 연간 수익은 1억 1,7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트럼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는 최근 AAV를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137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약 2억 2천만 달러의 가치입니다. 이는 에이아베 프로토콜이 대출 활동, 생태계 규모, 토큰 성과, 시장 인지도 등에서 종합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디파이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바이낸스 창립자 자오창펑과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의 관계는 항상 외부에서 미묘하다고 평가되어 왔습니다. 2022년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 자오창펑은 5억 달러를 투자하며 트위터가 웹3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트위터의 암호화폐 거래 파트너로 바이낸스가 아닌 이토로를 선택했습니다. 이 행동은 자오창펑을 실망시킨 것으로 여겨졌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균열을 겪게 되었고 자오창펑은 머스크의 팔로우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예기치 않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자오창펑은 머스크와의 냉전 상태를 깨고 트위터에서 바이낸스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참여한 뉴스 기사를 공유하며 바이낸스가 거래에 5억 달러를 투자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위터 인수에 기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즉시 고맙다는 답변을 남기며 좌우창펑을 다시 팔로우하기 시작했고,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머스크와 또 다른 적대자였던 오픈 AI와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법원에 금지 명령을 신청하며 오픈 AI가 비영리에서 영리 기업으로의 전환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픈 AI는 머스크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하며 이는 단순히 질투 때문이라고 암시했습니다. That's a lie. It's a lie, Yeah, straight up. It's a straight up lie. I don't know, except to say that by the time these lawsuits are decided, we'll have digital God. So ask digital God at that point. These lawsuits won't be decided before in a time frame that is relevant. 만약 머스크와 오픈 AI가 숙적이라면 자오창펑과의 관계는 마치 애매한 연인들이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올해 11월 자오창펑은 다시 한번 머스크의 팔로우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격차를 더욱 확증하는 듯 보였으나 과거의 상호작용을 되돌아보면 자오창펑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단순한 사업적 협력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아마 머스크로부터의 간단한 감사 한마디, 즉 서로의 눈높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오창펑에게 있어 뜻을 같이 하는 산업 리더와 정신적인 차원에서 인정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이익관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최근 두 사람의 재조정된 상호작용은 아마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미래의 두 암호화폐와 기술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시 협력할 수 있을지 커뮤니티는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유동성 재질 매핑 시장이 올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총액이 2.84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12월 15일에는 1,726억 달러로 급증하며 1년 만에 거의 60배 증가했습니다. 이 성장은 놀라운 속도입니다. 그럼 유동성 재질 매핑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암호화폐를 질매핑하여 수익을 얻는 데서 얻은 파생 토큰을 다시 다른 프로토콜이나 플랫폼에 재질 매핑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토큰이 유동성 재질 매핑 토큰입니다. 재질 매핑은 네트워크 안전성을 보장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유동성 재질 매핑 시장의 급성장은 투자자들의 재질 매핑 자산에 대한 효율성과 수익에 대한 수요 증가 덕분입니다. 재질 매핑은 자본 효율성을 높여주며 이 개념은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터던더파이는 DBT 기술을 통해 비트 트러스트 질 매핑 서비스를 제공하며 LRT 시장에서 TBL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9,770억 달러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겐레어와 그 생태계 프로젝트도 재질 매핑 TBL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덴춘 업그레이드는 네트워크 성능을 최적화하고 ETH 가격 상승을 촉진시키며 재질 매핑에 좋은 발전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질 매핑은 전통적인 이더리움의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자금 효율성을 높이며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고 디파이 생태계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Ever wondered what it would be like to split yourself up into multiple yous, working 5, 10, 20 jobs all at once and earning just as many paychecks? Well, the bad news, we're not quite there yet for humans. But the good news, you can already do this with ETH thanks to a little DeFi magic called restaking. 유동성 재질 매핑 자산은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파생된 토큰이 기본 자산과 탈동조되거나 가격 변동이 너무 크면 그 가치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LRT는 여러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네트워크나 프로토콜에 문제가 생기면 질매핑된 자산은 큰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질 매핑 거래가 증가하면 네트워크 혼잡을 초래하고 가스 요금이 급등하며 사용자 경험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노드가 대기업에 집중되면 네트워크의 탈중앙화와 거버넌스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질 매핑은 기회와 도전이 함께 존재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매입할까 말까? 일본의 비트코인 선택이 무엇을 바꿀까? 솔라나의 지원을 받은 뚱뚱한 펭귄 NPT, 100만 클럽으로 향하는 중. 미국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본은 최근 어떤 입장을 내놓았을까요?
12월 11일 일본 의원 하마다 사토시는 제216차 질의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계획에 대해 정부에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 기간 동안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정부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이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브라질 입법자들도 경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글로벌 추세 속에서 일본이 미국의 발자취를 따를지 여부는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하마다 사토시는 X 플랫폼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동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 계획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깊은 영향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일부 외환 준비금을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고 글로벌 비트코인 준비금 트렌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를 요구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인 일본은 규제 체계를 잘 갖추고 있으며 면허 제도와 자율 규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5%의 일본인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2.7%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는 약 4,500개의 매장이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투자와 결제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Look, do I think it's crazy? I think that it depends on how you think about Bitcoin, right? And so as we've seen more acceptance, including from the Treasury sector, including from the Fed chair, just to this idea that Bitcoin is digital gold and it functions more like gold than anything else, the idea of a reserve becomes, I think, less crazy, to use Larry Summers' terminology. 만약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준비금 계획을 고려한다면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외환 준비금 리스크와 복잡한 기술적 및 규제적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글로벌 금융 지형의 변화 속에서 신흥 금융 분야를 선도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선택입니다. 일본 정부는 몇 주 내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세계 주요 경제 국가 중 하나이지만 2023년 GDP 순위는 4위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결정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은 BTC와 손잡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까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이 활성화되었고 NFT 시장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이전까지 NPT 시장은 지속적으로 침체되었으며 2024년 2분기 NPT 거래량은 1분기에 41억 달러에서 45% 감소한 2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거래량은 다시 50% 감소해 11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2월 6일 NPT 블루칩 프로젝트인 푸디 펭귄스의 바닥 가격은 24시간 만에 20% 이상 상승하여 한때 22.228에 도달했으며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을 초과한 22.1AT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푸치 펭귄스의 시가총액은 꾸준히 NFT 시장 상위 3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초 팀 내 분란으로 바닥 가격이 0.519 이테이블로 떨어졌으나 현재는 50배 이상 상승한 이 뚱뚱한 펭귄은 어떻게 역풍을 뚫고 블루칩 지위를 확립했을까요? 팀은 어떤 전략을 썼을까요? 최고 블루칩 NPT 프로젝트인 푸디 펭귄스는 12월 6일 솔라나 체인에서 공식 토큰인 펭구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바닥 가격은 당일 20% 이상 급등했으며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푸지 펭귄스의 바닥 가격은 30일 이더를 넘어서며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ETH 가격 38,900달러 기준으로 각 NPT의 가치는 12만 2천 달러에 달한다. 펭주는 퍼지 펭귄스 커뮤니티에 25.9%가 배분될 예정이며 이더리움과 앱스트랙트 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억 달러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BAYC 토큰 AP와 7.6억 달러 시가총액을 기록한 모카버스 토큰 MOCA와 비교해 푸지 펭귄스의 경쟁력과 영향력은 NFT 분야에서 이미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에어드롭 후 NPT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변동성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성을 유지하고 리스크를 평가하며 과도한 투기성을 피해야 합니다. 푸지 펭귄은 이중게임 모드와 IP 중심의 전략을 통해 암호화폐 겨울 속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NFT 열풍이 서서히 식어가는 상황에서 푸지 펭귄스가 산업 발전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BTV 베트남은 호치민시에서 열린 MEXC MS쇼 결승전에 초대되어 진행자 시시가 뜨겁게 등장했습니다. 이번 행사로 MXC와 베트남 사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강화되었고 지역 암호화폐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며 향후 협력과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ZK-스퀘어의 최고 투자 책임자 CIO인 CK정은 비트코인이 산타클로스 모드에 이미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회를 놓칠까 걱정하며 더 많은 자금을 이 자산 클래스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시라테 인덱스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7일 단순 이동 평균 기준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800이터 해시 퍼 시컨드를 돌파하며 805이터 해시 퍼 시컨드에 도달,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코인데스크는 제10회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목록을 발표했으며 2024년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인물 5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목록에 선휘천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호주 법원은 크라켄에 대해 51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크라켄이 적절한 규제 승인을 받지 않고 호주 고객들에게 마진 대출 상품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ASIC는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규제를 준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